이거는 처음 밝히는 건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댓글에 아티 혼혈이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아티 한국계 혼혈 아니냐고, 혹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계 아니냐고. 근데 삐 no no no, 아티는 한국계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사실 아티가 혼혈은 혼혈이에요. 근데 되게 특이한 혼혈인데 아티 엄마가 시베리아 사람이에요. 시베리아가 이제 러시아죠. 그래서 엄마가 러시아 출신이신데 이 시베리아는 이제 러시아 중에서도 약간 아시아권처럼 생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티 엄마도 약간 동양계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사실은 동양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완전 서양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약간 생긴 거가 한국 사람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눈은 초록색이세요. 그래서 눈은 초록색인데 약간 코는 저희보다 조금 더 낮고, 그래서 아티 엄마는 시베리아 출신 사람이시고 이 아티 아빠는 이제 백인이신 거죠. 그래서 아티가 혼혈인 거예요. 왜 시베리아 하면은 약간 기차랑 얼음이랑 추운 날씨 이런 거밖에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얼마 전에 이 아티의 엄마와 아티 이모 그리고 사촌 동생 한 명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이분들을 모시고 한국 투어를 했거든요. 그때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있었던 재밌는 이제 문화 차이 그리고 에피소드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이게 시베리아가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 약간 이제 샤머니즘을 많이 믿고 되게 특이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샤머니즘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 프랑스에서 비주라고 해서 인사할 때 볼에 이렇게 이렇게 뽀뽀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시베리아에서도 그런 뽀뽀를 하는데 얘들 뽀뽀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대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잘 모를 때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 키스 방법이. 그래서 저도 아티 가족들 만났는데 그 시베리아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길래 좀 되게 할 때마다 되게 놀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영혼과 마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이 사람의 영혼과 인사한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에서는 비주, 프랑스의 비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샤머니즘이 되게 발달해서 자연을 엄청 사랑하고 아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이렇게 땅에도 나눠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차를 마시면 차도 이렇게 땅에 한 잔 주고, 그 다음에 빵을 먹으면 빵도 이렇게 땅에 주고, 그래서 땅에 서식하는 뭐 지랑이라든지 이런 진짜 너무 추우니까 음식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도 이렇게 시베리아 사람들이 뿌려주는 이런 거를 같이 나눠 먹고 한대요. 그리고 시베리아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티 있죠? 물 같은 걸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많이 쏟아 부어요. 근데 그러면은 쏟자마자 얼음이 돼서 타라라락 이렇게 떨어진대요.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저도 시베리아에 가면은 그 장면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샤머니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점집을 엄청 싫어해요. 저하고 이제 같이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점집이야, 한국의 점집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면서 막 다 같이 다다다닥 막 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이거 샤머니즘이면 점집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라고, 이 시베리아에서는 점집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한대요. 왜냐면 미래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이 신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은 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괜히 괜찮은 일도 점을 보게 돼서 나쁜 점괘가 나오면 그게 꼭 실현되기 마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점집을 되게 무서워하고 점을 보지 않는 게 특징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특이하고 엉뚱한 내용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꼭 가는 데 있죠. 바로 찜질방입니다. 이제 찜질방에 대한 환상이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한번 꼭 가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찜질방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찜질방에 갔는데 이제 시베리아는 워낙 날씨가 추워서 관계수로 이런 게 잘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대중 목욕탕이 없대요. 그래서 대중목욕탕에 갔는데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꼬맹이 남자의 니키타거든요, 이름이. 얘하고 아티하고 같이 목욕탕에 갔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더니 1초도 못 견디고 나오더래요. 물이 너무 뜨거운데 여기 어떻게 있어, 막 냄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바로 나오더래. 그러더니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는 여기가 우리 집이랑 온도가 비슷하다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차가운 물에서 놀았대. 그래서 아티가 너무 웃기다고. 아티도 이제 엄마가 시베리아 출신이시지만 프랑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문화 차이? 이런 걸 느끼고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키타가 1시간 동안 차가운 물에서 놀고 그러고 나왔다고. 그래서 시베리아에서는 실제로 얼음 샤워, 얼음 목욕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게 건강에 좋다 그래서 약간 얼음을 이렇게 깨 부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즐기고 이러는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니키타도 이제 따뜻한 물은 못 견디지만 차가운 물에서는 엄청 오랫동안 놀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워낙 추운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찜질방을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잠잘 때가 됐는데 땅바닥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티 가족들이 아니 사람들이 왜 다 바닥에서 자? 이랬더니 아티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자 이랬더니 침대를 두고 왜 이렇게 자냐고. 그래서 아티가 침대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테이블 있죠, 밥 먹는 테이블, 저기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티가 여기 딱 쳐다봤더니 테이블을 딱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미 니키타 베개 올리고 잘 준비 다 함 그 테이블 위에.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게 생각했을까. 거기 침대라고 생각해가지고 누워있는 거를 보면 또 생긴 거는 한국 사람 같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니키타랑 니키타 엄마, 그러니까 아티 이모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 한국 여행에서 부산에서 본 바다가 태어나서 처음 본 바다라고 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바다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복도 사고 수영도 하고 막 그랬어요. 니키타가 바닷물을 막 보더니 러시아어로 뭐라고 해. 그러더니 편의점에 가서 물통을 하나 사온 거예요. 그러더니 바닷물을 물통에 담아. 그래서 내가 너 뭐 해? 이랬더니 자기 이거 할머니 갖다 줄 거라고. 이제 시베리아에 사시는 할머니가 거의 100살이 넘으셨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에 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같이 왔으면 좋겠지만 할머니가 이제 너무 노쇠하셔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바닷물을 할머니 갖다 주고 싶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바다를 느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할머니 준다고 바닷물 포가는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야? 나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볼 이렇게 자꾸 흔들고 막 그랬지. 니키타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니키타 얘기를 좀 더 하면, 니키타는 5살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대요. 대부분 이제 시베리아에 사는 애기들은 5살 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사줘? 이랬더니 시베리아는 너무 춥고 위험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 그런데 만약에 차가 엔진이 고장나거나 물에 빠졌어. 그러면은 무조건 30분 안에 다 죽는다고 해요. 너무 춥기 때문에. 심지어 차 안에 있어도 30분 안에 다 죽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은 무조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애기든지 어른이든지 만약에 정말로 슈퍼마켓에 가는 길이라도 핸드폰을 무조건 가지고 나가야 된대요. 아니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여행자들 있죠. 백패커라든지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죽는 경우가 엄청 허다하다고 해요. 특히 별 생각 없이 자전거 타러 나갔다가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베리아는 눈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휴교를 엄청 많이 한대요. 근데 눈이 올 때마다 휴교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날은 휴교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는 날은 학교에서부터 마을까지 밧줄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데요. 그러면 눈이 오는 날에 이렇게 밧줄을 가지고 애들 다 같이 학교에 가는 거야. 3, 4, 5 모여가지고. 왜 밧줄이 필요하냐면 눈 때문에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를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밧줄이 있어야지 그 밧줄을 따라서 가니까 마을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밧줄을 따라서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차라리 휴교하고 학교 가지 말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학교 가는 날이 1년 중에 100일도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밧줄을 연결해서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가 지금 할머니 집에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할머니 집 화장실도 푸세식이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도 아직 그 시베리아 쪽이나 이런 시골 지역은 푸세식을 많이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저 어릴 때 똥통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우린 똥통이 엄청 그렇게 깊지 않고 빠지면은 똥이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러시아 똥통은 엄청 깊대요. 그래서 떨어지면 바로 즉사. 그리고 그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서 이제 똥이 떨어지는 소리도 나지 않고 그리고 똥이 떨어지는 동시에 얼어버린대요. 그래서 냄새조차 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비밀이 뭔지는 자기들도 설명을 못 하던데 푸세식이 아닌 점이 뭐냐면 푸지를 않는데요. 그냥 지금 한 20년, 30년 진짜 거의 한 50년, 70년 이렇게도 푸지를 않는데 그냥 차지를 않는데요. 아마도 얼거나 아니면 그 깊이가 점점 이렇게 땅으로 꺼지나?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냄새도 나지 않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푸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 전체적인 특징인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한 편이잖아요.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재미있지 않으면 농담이나 조크도 하지 않고 되게 표정이 무뚝뚝하고 약간 그런 게 특징이에요. 이제 조크도 약간 차가운 조크를 많이 하고 웃음이 굉장히 박해요. 재미있지 않으면 절대 웃지 않아. 우리는 약간 예의상으로라도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실없이 웃거나 하면 약간 바보같이 웃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좀 그런 웃음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티 이모가
웃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완전 표정이 무표정이야, 늘 항상. 근데 말하는 건 되게 웃겨. 조크도 엄청 많이 해. 근데 표정 변화가 1도 없어. 그래서 기분이 좋은지 싫은지 나쁜지 화가 났는지 모든 게 미스테리야. 입은 스바시바 이러면서 막 하하하 너무 웃기다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입은 완전 얼음장. 절대 웃지 않아. 이것 말고도 생활 태도나 이런 점에서 되게 차이점이 많고 되게 재밌는 점이 많았어요. 같이 이제 비 오는 날에 아티가 파전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파전 먹으러 갔는데 포크랑 나이프 가지고 파전 이렇게 먹어. 소주를 마시는데 소주가 너무 약하고 너무 달대요. 그래서 술 같지가 않다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러시아 분이시군요 막 그랬지.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나 한국 이제 건물 같은 거가 너무 아름답다고 경복궁에 가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하셔서 제가 약간 황송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아티를 시베리아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음 겨울이나 봄쯤에 러시아 시베리아를 한번 여행을 해볼까 해요. 아티도 시베리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약간 이제 러시아도 아기 때만 잠깐 가본 적이 있어서 좀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러시아 여행을 가게 되면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시베리아 얘기하니까 왠지 기분이 되게 시원해진 느낌이야. 막 추운 나라 얘기하니까. 근데 인생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제가 인상에서 시베리아 사람들을 알고 지내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거나 이럴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 시베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2주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막 초대받아서 이제 시베리아에 가게 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티 프랑스 가족들이랑 분위기가 엄청 달라요. 훨씬 더 표정도 다양하고 막 이렇긴 한데 좀 뭐랄까 재미는 좀 덜했거든요. 좀 지루해서 재미는 없더라고. 근데 약간 시베리아 가족이 훨씬 재밌었어요. 좀 신기한 것도 많고 좀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날씨도 꿉꿉하고 좀 뭔가 하고 싶은 약간 욕구가 안 생기는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너무 애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하기 싫은 거 있으면은 굳이 안 해도 되면 좀 미루면서 이 여름 좀 나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대화를 한번 나눠봤네요. 다리에 모기가 10,000마리 나를 완전 물어뜯었어. 지금 죽을 것 같아. 이 여름 좀 게으르게 또 행복하게 지내면서 우리도 봐요. 안녕. 네? 어? 여러분 잠깐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아줌마가 오셨기 때문이죠. 자, 아가씨. 잠깐. 어쭈 예삐 잘 잤어? 응? 예서, say hi. 안녕. 예서야. 이거지.